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닥터 윤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한일 시장 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번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일 시장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병의원 종류와 환자의 종류와 과목 분류에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한의시장, 한의마켓의 좀 더 실전적인 부분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미국의 한의사 세력군을 갖다가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의사들, 대략 어떠한 사람들이 한의사로 활동하느냐라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한국인 한의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외국에서 들어와서 외국인 한의사가 활동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끼리 치는 고스톱입니다. 우리끼리 치는. 그러면 이런 한의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이나 뭐 대만 정도의 이런 한의사들이 좀 존재하겠죠. 중국이나 대만 정도로 보면은 뭐 거기도 거의 자기들끼리 자기 나라 국민들이 자기 나라 동양의학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는 거니까 막 크게 이질적인 뭐 이 요소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그 내부에서도 뭐 의견 충돌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크게 이질적인 뭐 제도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난제는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의 기본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니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학이라 그래도 무슨 학교에서 교과서 같은 걸 쓰려 그러면은 어떤 날에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써야 될지 어느 정도의 뭐 아무리 자유롭게 공부를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런 한의사의 세력군입니다. 한의사의 세력군. 세력군을 갖다가 제가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한의사의 세력군을 제가 이제 크게 네 부류의 그런 세력군으로 이제 갈라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한의사 요거를 이제 하나로 제 1군으로 이제 묶도록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나라에서는 뭐 현재의 제도가 한의사 제도가 있던 아니든 어쨌든 전통의학으로 한방의학이 꾸준히 전승 또는 계승되어져 되어져 온 나라이니까요. 그 나라들 출신들이니까요. 그 나름대로의 뭐 한의학이라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이라고 똑같은 학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대충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한의학이라는 그런 학문적인 공유되는 그런 인식,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 요 첫 번째,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 첫 번째 세력군으로 보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여기는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전래로부터 이제 전승되고 계승되어져 된 나라이죠. 한의학이, 동양의학이, 중의학이 이렇게 전승되어져 온 나라이니까. 요거 두 번째 카테고리로 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그 이외의 그런
practitioner들인데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 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몰려온 사람들 와서 이제 한방 의학을 배우고 프랙티스하는 한의사들을 말합니다. 미국인 한의사들 요걸 이제 카테고리 3로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4가 있습니다. 4가 누구냐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지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한의인 그룹, 한의인사 그룹.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에서 활약하는 한의사, 한의 관련 인구를 세력권별로 번역으로 이제 크게 나눠 보자 그러면 요 네 부류 정도가 중요하다, 유의미하다, 막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인 이제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대만인 한의사들, 대만 출신 이런 한의사들. 이게 문화권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문화권인데요. 문화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국인이라 그래도 완전히 2세나 3세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 문화권 한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출신, 그러니까 1.5세대, 2세대라든지 한국인 문화권의 한의사여야지 요 범주에 들어갑니다. 일본인도 그렇고 대만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전통 학문에 대한 그 기본 바탕 인식이 있습니다. 비록 학문을 갖다가 한국에서 하고 오든 아니면 미국에서 새로 배웠든지 간에 미국에서 한의학 배웠으니까 너희는 다 엉터리다만 이런 식으로 한국인이 교포 한국인을 이제 멸시하거나 일본인이 교포 일본인을 멸시하거나 대만인이 교포 대만인을 이제 멸시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스스로 이제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사실은 비록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배웠다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한의학을 한국 교포 한의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 한의사들이 한국에 있는 한의학을 동경한다 그러면은 폭넓게 그 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마인드가 어느 정도는 조금만 그러니까 한국 본토에서 이게 힘을 쓰면은 굉장히 한국의 한의학적인 마인드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교육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문화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토대. 그거는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적인 토대가 있으면은 굉장히 문화적인 바탕 실력이 기본 점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세력군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한국인 한의사, 그러니까 한국에서 졸업한 교육받은 한의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교육받은 한인 한의사들도 굉장히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서 박습니다. 굉장히 많든 적든 간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또 일본인, 대만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잘 미국의 한의학의 장래에 잘 그런 이제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주로 이런 미국의 한의학이라는 그런 학문권, 미국에서의 한의학 학문권과 미국에서의 한의학 제도권의 주로 그 바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제도 바깥에 있는 건 아니겠네요. 제도 바깥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학문적인 이런 중심에서 보면은 좀 떨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한의사들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그런 그 한의 시장 또는 한의학의 아주 핵심 코어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게 무슨 어떤 현상으로 이제 귀결되냐 그러면 이제 주로 자기네 교포들을 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환자층 자체도. 그리고 학문도 미국 내부의 그런 주류 정통 그러니까 의학이라든지 한의학의 그런 중심 세력의 큰 목소리를 갖다가 많이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중국인 한의사들입니다. 이 양반들도 한국이나 일본인들처럼 당연히 미국이 외국이죠. 외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인 한의사들은 굉장히 그 미국 한의학의 그 학문권 그런 제도권의 아주 코어에 들어가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그 외부에서 좀 이제 언저리라 외부라 그러면 이제 자기네 중국 교포들을 주로 상대로 하는 뭐 그런 진료하고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 한의사는 그런 미국 한의학의 마켓이나 학문에서 볼 때 그런 제도나 학문권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활약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중국 정부의 뭐 정책적인 지원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 자체의 그런 어, 포부나 뭐 야망이 대단하죠. 대단해서 포부나 야망도 대단하고 중국인 한의사 그룹들의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현재 가장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성공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일단 미국 한의학 시장의 텍스트북이 이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져서 짜여졌습니다. 그 커리큘럼들이 이 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진 형태가 주로 미국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의학이. 이게 앞으로도 좀 큰 문제인데 이거를 정말로 이제 한국에서 좀 잘 해보려 그러면은 정말로 분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중국에서 수입한 중의학이나 양방의학에서 양방의학에 대응해서 만든 급조한 그런 한방의학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100년 대계를 보고 만들 수 있는 이게 한의학 학문, 커리큘럼, 진료 과목 이런 것들이 짜임새가 탄탄하게 있어야지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아쉽게도 미국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그 한의사 세력군은 중국인 한의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인 한의사입니다. 미국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사람,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입니다. 세계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방의학을 전통적으로 해오지 않고 있던 나라의 전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한국, 일본, 중국 빼고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빼고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 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한의학.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서 된 그룹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인 한의사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 미국의 한의학 시스템 내에서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주로 그 안에서 잘 활동합니다. 거기에 말을 착실하게 잘 듣죠. 그런 룰도 그렇고. 그 보는 환자도 다 미국 사람들 위주,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 위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제도 학문의 그런 영향권 내에서 활동한다라는 그 표현에는 너무 불쾌감 갖지 말도록 하시고요. 뭐 그러면은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은 그런 뭐 제도권 밖에서 있냐, 뭐 그런 건 아니죠. 미국 법에 다 저촉을 받고 있죠. 미국 법 내에서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법들도 제대로 정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인 한의사들 한의원에는 약탕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한약 본초 이렇게 다리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풍경들도 미국의 한의학 마켓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런 풍경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도 학문권 그런 영향권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뭐 꼭 이렇게 다른 한의사들이 법 밖에 있다는 게 아니라 같은 법에 있어도 그 법 자체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다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학문을 하고 미국의 한의학식으로 학문을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그 학문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 그 영향권 내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향권에서 주로. 그것이 이제 미국인 한의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가 뜻밖에도 유대인 한의사인데, 이거는 유대인 한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의 관련 인사가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가령 뭐 행정가라든지 조직인이라든지 뭐 그렇게도 불리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유대인은 한의학의 주요 국가가 아닙니다. 그죠? 종주국이 아니잖아요. 유대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참 대단히 놀랍고 똑똑한 것이, 참 똑똑한 것이 어떤 분야에든지 가면은 이 딱 맥을 잡아요. 그 줄거리를 딱 잡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공부할 때 80년대에 영어 참고서 중에, 영어 자습서 중에 제목이 영어의 맥이라는 자습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광용 선생님이 쓴 영어의 맥이라는 그런 자습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면 이렇게 뭐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놓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로 영어를 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그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만 적어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대인들만 얘기하냐? 제가 미국인 중에서, 미국인 있잖아요. 유대인이라 그러면 미국인 중에 뭐 어떤 한 인종인데, 소수 인종인데요. 이걸 왜 별도로 내놨냐 그러면은 이 양반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가든지 아주 그 맥을 잡는데 도가 텄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산업에 간다 그러면은 영화 산업에서 어디를 건드려야지 영화 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지 압니다. 금융업계에 간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금융업계에 어디로 가야지 금융업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그 맥을 압니다. IT 업계 이런 데 가면은 유대인들은 그냥 뭐 엔지니어나 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은 이 IT 업계를 갖다가 접수할 수 있는지,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그 맥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현재 그 IT 업계의 그 공룡이 구글이잖아요, 구글. 근데 구글과 같은 서비스는 사실은 야후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검색 서비스를요. 근데 야후는 제리 양이라는 중국인이 시작했는데, 구글은 그 유대인이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이 시작했는데, 이게 싸운 게 아닙니다. 둘이 뭐 피터치게 싸운 게 아니라, 당연히
야후도 클 수 있고 그 훌륭한 기업이었는데 이 검색 서치 엔진의 그런 그 값어치를 그만큼까지 유대인만큼 밝게 빠르게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후가 뭘 잘못하거나 뭐 틀렸다는 것보다는 그 미래를 갖다가 그러니까 IT 업계의 그런 그 속성을 유대인만큼 깊이 통찰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은 잽싸게 그 야후로부터 그 중요 기술을 사게 되죠. 서치 엔진에서 이제 중요 기술을 사게 되고 그거를 이제 구글화 시켰죠. 구글화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IT 업계를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이. 뭐 그 사이에 명멸한 수많은 뭐 야후 코리아 뭐 라이코스 뭐 엠파스 뭐 명멸해간 수많은 검색 엔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기업들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이 업계의 맥을 갖다가 꿰뚫어 보는 안목이 유대인만큼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어디에 얼만큼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될지 뭐를 잡아야지 어떤 기술을 사야지 이 업계를 갖다가 좌지우지 평정할 수 있는지 그 감각이 그 센스가 그 동물적인 감각이 도저히 유대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돈의 흐름에 대한 그 귀신 같은 감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엔지니어 그러면은 독일이나 일본이 뭐 세계 최고잖아요. 엔지니어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뭐 한우물을 갖다 파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죠. 독일이나 일본은 뭐 끝내주게 팝니다. 그러니까 잘하기는 잘해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 도요타의 만약에 그 CEO였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도요타가 테슬라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뭐 허망하게 다 넘겨줘 버리고 관계를 끊고 아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테슬라와 도요타가 그 합자 관계였잖아요. 그 당시로는 테슬라가 신생 기업이었을 때 도요타가 세계 최대의 기업이었으니까요.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었으니까. 근데 큰 기업인데 큰 기업은 큰 기업이고 기술력도 대단하고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일본인 특유의 정말 엄청나게 좋은 기업인데 아쉽게도 야후와 마찬가지로 도요타에서도 맥을 짚는 그 귀신 같은 선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맥을 딱 잡는 그런 귀신 같은 선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요타뿐만 아니라 벤츠, BMW, 아우디, 혼다를 다 합쳐도 아마 테슬라 하나만큼에도 시가총액이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뭐 이거는 산업에 대한 그 얘기까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그 IT 산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IT 산업, 영화 산업, IT 산업, 영화 산업, 자동차 산업 어떤 사업에서든지 간에 뭐 거저 운이 좋아가지고 신기술이 뜨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신기술 중에서 뜨지 못하는 신기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뜨는 신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거든지 그 맥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키우고 시스템하고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할 때
그걸 맥이라 그런다. 영어의 맥, 산업의 맥입니다. 맥인데 그 점에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유대인이 가장 뛰어납니다. 맥을 잡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 한의학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의학에도. 미국 한의학에는 유대인의 파워가, 막구 파워가 상당합니다. 이 사람들 주로 이제 앞에 나가서 진료하고 이런 것보다 미국 시장, 한의학 시장, 한의학의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데 뒤에서 막후에서 막강한 실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NCCAOM, 미국 이제 한의사 그 단체도 NCCAOM 한의사들을 이제 자격 시험을 하고 뭐 관리하는 뭐 이런 뭐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은 malpractice 보험 이런 것도 합니다. 사업 영역이 점점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 이런 것들도 합니다. 보험은 특히 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야잖아요. 근데 이게 이 NCCM 자체도 유대인의 실력 행사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그 사설 기관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 실력이 막강해지면은 이게 거의 그 준국립기관에 버금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록 사설 기관이지만은 이것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국가기관에서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방향과 정책의 방향과 이런 마켓의 이런 그 조정 능력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비록 아주 소수지만 이 유대인 한의사는 또는 유대인 한의인, 한의 행정가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학문적인 방향이 중국 쪽에 그 중의학 중심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약침에 대한 그 방향을 전략적인 방향을 세운다든지 뭐 한국에 있는 춘화학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든지 어떤 거든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보수교육 같은 거 거기에도 이 사람들이 그 짜놓은 프레임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프레임대로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CPR을 넣는다, 뺀다. 몇 시간을 넣는다. 거기도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한의학 전체 또는 이제 한의 마켓 전체에 대한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은 금전적인 수입도 뭐 상당합니다. 이게 조직과 세력을 키우는 데로 다 들어가니까요. 우리들은 한의사들이 많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먹고 살잖아요. 그게 뭐 한의학 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가 됩니까? 대부분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고 자기 자식한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조직에서 나오는 힘은 그 돈이 다시 조직으로 재투입되고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더 큰 미래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거기서 더 큰 또 부가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드는 개개인들이 만드는 부는 거기서 끝이에요. 영향력도 없고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큰 이 조직의 파워는 영향력도 크고 부가 계속 확대 재생산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는 그걸 다 가져가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다시 조직으로 더 쏟아붓게 되니까요. 부가 확대 재생산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용어만 해도, 용어 하나만 해도 우리가 추나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식, 한국식 한의학이 들어간다 그러면 추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튜나라고 부른다. 우리는 음양오행이라고 부르는데 인 앤 양, 우싱 뭐 그렇게 부르면은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죠. 우리는 뭐 나라가 자꾸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뭐 나라가 커가지고 뭐 바둑을 고라 부릅니까? 미국 사람들이 바둑을 고 게임이라 그래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가서 퍼뜨렸으니까 그렇죠. 젠은 뭐 중국어인가요? 중국어는 촤이죠, 촤. 촤 부디즘 그러지 않고 젠 부디즘 그런다. 미국에서는 젠. 일본 사람들이 가서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대인의 그 무서운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이거를 좀 알면은 거꾸로 유대인을 좀 이용할 때도 할 수도 있다. 그런 전략도 좀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일본인 혼자 힘만으로 젠이 그렇게 퍼졌겠습니까? 미국에서 젠이라 그러면 이제 다 통해요. 젠 스타일 그러면은 다 그 뭐 젠 스타일 그러면은 사실 일본 한국 불교는 비슷해요. 그죠? 그 전통 선불교 스타일은 그 스타일이 쫙 퍼져 있습니다. 젠. 근데 그 사람들도 하면은 아마도 그 소수의 일본인 혼자의 힘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고 그것을 갖다 이제 연구하고 받아들여준 미국인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그런 원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본 문화가 퍼지게 된 데에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한국 문화 또는 좁게 말해서 한의학, 한국의 동양의학을 갖다 수출하는데도 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용할 수 있고 원조를 이끌어내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좀 공석에서 할 만한 얘기가 못 될 수 있으니까 좀 사담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게 그 깊이 진행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의사의 세력군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한의사들.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가 교포를 상대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한의학의 학문권 제도권에서 비교적 그 바깥쪽에서 안에 내부 코어보다는 저 바깥쪽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좀 많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군은 중국인 한의사인데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보는 것도 많지만은 미국인들 주류 사회로 깊숙이 들어가고 학문적, 제도적으로 이 코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용어나 텍스트북이나 커리큘럼이나 테크닉, 기술 이런 것들이 그런 소개와 전파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사회로 많이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도 학문의 그런 영향권 외부와 내부에서 다 같이 맹활약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는 미국인 한의사 그룹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미국에서 영어로 한의학을 공부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한의학의 그런 학문권, 제도권, 영향권 내부에서 그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그 특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제가 이게 외부 내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법 밖에서 활동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영향권역으로 보면은 핵심 코어냐 저 바깥쪽이냐 이런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향권 외부에서 활동하는 그룹들, 그 다음에 외부 내부에서 동시에 활약하는 그룹, 그 다음에 요 내부에서 요 영향권 내에서 활동하는 그룹, 이렇게 이제 특징을 설명드렸는데, 이 전체의 판을 갖다가 짜는 그룹이 바로 요 네 번째 유대인 그룹, 유대인 한의사 행정가 그룹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설마 이렇게 그 한의학까지 유대인이 침투했을 줄이야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근데 그만큼 유대인이 전 세계에 영향력이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 뿌리 내지르지 못한 곳은 아마도 중국, 한국밖에 없는 것 같고요. 농반진반입니다. 중국인이 뿌리 내리지 못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다 뿌리 내고 침대에 들어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곳이 유대인이 잘못 들어간 곳이 잘못 들어가고 있는 곳이 중국과 한국인 것 같고 중국인이 뿌리를 못 내린 곳은 한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반진반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네 가지 그 세력군을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한의사한 현황에서 요 한의 인구, 한의사들이 그룹을 갖다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제 그 실제 이제 개원가, 임상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임상가로 가보면은 한의사 면허권자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권자를 가지고 보면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릅니다. 주별로 다를 거고 시기별로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거의 확실한 거는 한의사 면허권자 중에 아주 상당수가 아마 수십 프로는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활동 면허권자입니다. 소위 장롱 면허입니다. 한국보다는 월등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한국보다 희소성이랄까 또는 획득성 그러니까 그 난이도 획득하기 한 난이도가 좀 낮은 것도 좀 이유가 될 거고요. 그만큼 쉽게 얻었으니까 쉽게 포기를 하는 그런 뭐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한의학을 아직까지 이 아주 시리어스하게 내 업으로 프로페셔널로 이렇게 목숨 바쳐 평생을 해야 될 업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my second job 정도로 하비 정도로 이렇게 그 하비 학문 사이언스로 이렇게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양의사인데 한방에 취미가 있다 이렇게 공부한다. 그런데 내 양의사로서의 직업은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한방을 학문적으로는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지만 그쪽을 뭐 그걸로 이제 평생 업을 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학문에 대한 이제 진지한 아주 순수한 호기심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미국인들 중에는. 예, 이거는 이제 나라의 한의학의 뭐 현재 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는 이제 나라의 좀 국민성의 특성과도 좀 관련이 됩니다. 이제 한국은 나라가 좀 작다 보니까 자기 직업에다 목숨을 걸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결사투쟁 이런 것도 많고 정리 해고 반대 뭐 이런 것도 많은데 미국에는 보면은 좀 그런 데 대해서 좀 플렉서블 합니다. 직업이 바뀐다든지 직장이 바뀐다든지 이 면허가 바뀐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플렉서블하게 받아들이는,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허권자는 절대로 이거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거를 침범당하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런 한의사 면허권자 중에서 비활동 인구가 꽤나 많다라는 건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이제 개원가의 그 현실을 갖다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그 개원가의 현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의사가 나와서 이제 졸업하고 뭐, 어디서 부원장으로 일하다가 자기가 독립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병원에서 수련하고 나중에 또 독립하고, 물론 뭐 큰 병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개인 의원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개인 의원일 테니까요. 아무리 대학 교육기관 뭐 큰 병원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소수고, 아직까지 많은 대부분의 그 한의사들은 개업가에 있을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도 많은 수가, 당연히 가장 많은 숫자는 개업가에 있죠. 개업가에. 근데 일반 개업가에서 보면은 미국의 현실은 한국과 달리 한의원 개업가의 개원의 상당수가 1인 클리닉입니다. 1인 클리닉. 그 원장 혼자입니다. 혼자. 한국에는 아무리 못해도 원장하고 앞에 직원 한 명은 있잖아요. 아니면 간호조무사라든지. 뭐 대부분 그거 이상 이제 두겠죠. 혼자서 뭐 전화 받고 접수하고 뭐 이러는 거는 한국에서 좀 상상하기 어렵죠. 저도 참 미국에 처음 와서 그런 게 참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그런 문화가요. 무슨 문화나 그러면 돈에 관한 문화. 그러니까 원장이 돈 얘기하거나 돈을 받고 이런 거 참 껄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참 이 돈과 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답게. 이 한방 아이큐펑츄리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도 뭐 치과병원, 일반 병원에 가도 그런 얘기를 의사들이 스스럼 없이 해요. 이거는 뭐 진료비가 얼마 정도인데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다든지. 우리는 이게 막 참 광고 장사속처럼 보이는 그런 얘기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버되니까 이거는 보험을 쓰는 게 좋고, 어떤 경우는 이게 보험을 안 쓰면은 뭐 다른 이러한 방법이 있다, 보험을 안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론 뭐 이제 양방병원은 앞에 다 프런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의원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는 한의사가 돈까지 치료비까지 수납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1인 클리닉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얘기나 금전을 주고받는 것까지 그 의사가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낯설지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문화가. 자, 그리고 뭐 더 결정적인 이유는 돈에 대한 문화 차이도 있지만은, 더 결정적인 이유는 또 인건비 차이, 인건비에 기인을 하죠.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인건비가 세기로 악명 높은 나라니까요. 인건비가 굉장히 세고 부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라 뭐 들어오면은 세금부터 해가지고 뭐 산재보험 뭐 잡다한 것들이 그 직원 앞으로 드는 부대 비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 직원을 안 쓰는 그런 클리닉들도 상당히 있다. 이것도 상당수의 퍼센티지입니다. 아마도 수십 퍼센트는 될 걸로 봅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은. 그래서 특이한 것이, 한국과 조금 다른 것이, 한의사 면허권자 중에 상당수가 장롱 면허이고, 한의원 개업가 중에 또 상당수가 1인 클리닉이다.
원 퍼슨 클리닉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한의 현황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외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외에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중국에서 이렇게 한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 또는 여기에서 교육받아서 하는 사람들, 이랄지라도 이렇게 그 외국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 경우, 또는 중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 경우, 뭐,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이제 미국에 오는 한의업을 하러 오는, 한의사를 하러 오는 이런 이유를 갖다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한국의 의료 시장이 포화되어서 나온다 뭐 이런 경우 이유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옛날에는 그 간호사 인력이 수출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독일로도 수출됐고 미국으로도 간호사 인력이 아마 수출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한의 인력이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되는 그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한의 시장이 한국의 한의 시장이 포화가 된다. 이러면은 좀 더 빨리 가속화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좀 약한 이유가 될 것 같고 좀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삶의 질을 동경해서 오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 봅니다. 미국에서의 삶의 질이 한국에서의 삶의 질보다 아,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오는 경우, 뭐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존중할 만하다 생각하고요. 단지 그때 유념하실 거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삶의 질이 뭐 한국보다 좋다 뭐 이렇게 보고 오는 거 괜찮습니다. 뭐 주별로 다 다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한의사의 그 사회적인 지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 점은 감수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아마 좀 극단적인 예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인도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미국에 택시 운전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택시 운전 벌이가 인도의 대학 교수 벌이보다 더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삶도 더 안전하고 편하고 좋았고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기 지위는 뚝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자기 삶은 퀄리티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런 비교에 의한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대한 이렇게 그 자존심 이런 거를 조금 버릴 각오를 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삶의 질을 보고 오는 것도 뭐 괜찮은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요 삶의 질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차차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의 교육적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보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의업을 미국에서 하려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부분도 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한의학이나 학문 자체를 널리 알리고 자기가 자유롭게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상의학을 전공했는데 미국인들 사상의학 체질이 궁금하다. 뭐 그렇게 해서 와서 한의업을 미국에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학문적인.
포부에서 뭐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한의 시장이 포화되었든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인 삶의 질을 동경하여서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든 또는 순수하게 내가 학문적인 포부를 펴고 싶어서든 그런 이유들로 미국으로 오는 분들이 한의사분들이 대략적인 그런 그 이민자, 이주자들의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뭐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하여 봅니다. 다 나름대로의 그 타당성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타당성 어느 정도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한 이유들이 충분히 다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다. 미국이 좋은 토양이다. 그런 목적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토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한국에 계신 그런 한의학 관련 인사들, 학생들, 한의사들, 연구진들 다 좀 관심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한번 살펴보고 또 계획도 세워볼 수 있고 또 그 중에 뜻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실천해 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움직일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걸 좀 보는 것은 한국에도 어느 정도 이 피드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살펴보아서 알아보아서 들어보아서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미국의 한의 시장 현황의 두 번째 클래스로서 그 미국의 한의사 세력군들 그리고 면허권자들의 또는 개업가의 현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한의업을 하러 오는 이유 여기에 관하여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